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순식간에 3억을 날린 김문수와 그 캠프에서는 일단 국힘 대통령 후보실을 장악하고 송영선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영선에 김행에 박종진까지 총출동해서 국힘 대통령 후보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김문수 전매 특허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나 봅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과 싸워야 할 땅이 괴물로 변해 어쩌고 늘어놓더니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는 회견 직후 다시 국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덕수 3시 20분 입당 논란, 한덕수 입당 시점도 논란입니다. 국힘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한덕수가 새벽 3시 20분에 입당했다며 살다 새벽에 입당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혀를 찼습니다. 김문수 게릴라 작전 어쩌고 하더니 막상 국힘에서는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10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등록을 받는다며 후보자 등록 공고를 새롭게 냈고 한덕수는 새벽 3시 20분에 입당, 21대 대선 후보자로 유일하게 등록한 것입니다. 계엄 해제가 아닌 후보 해제를 내란당에서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한덕수 무효라고 주장하는 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훈님, 공직선거법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7번을 보면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기훈님, 후보 등록 기간, 이 일은 당적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를 포함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이탈 또는 변경 혹은 이 이상의 당적을 소지한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한덕수는 후보 등록 기간이 10일 입당하였기에 공직선거법 7호에 저촉하여 등록 무효에 해당한다. 문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라서 저것도 패싱되겠죠. 관련해서 고재영님 댓글, 후보 등록 기간은 1이 아닌 시가 기준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선관위 공무원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라고. 일단 저쪽에서는 김문수가 취소면 2등이었던 한동훈이 후보가 돼야지 당원들을 개돼지로 보냐, 돈만 걷어서 꿀꺽한 거네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역시 이때다 싶어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라며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찍어서 교체하는 건지 설명 불가능합니다. 비공개 샘플링한 여론조사 때문이라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친윤들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아직도 국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추종자들에 휘둘리는 당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라며 이제와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리 눈치를 깠는지 김문수 선대위원장을 거절한 홍준표는 준석이를 밀어주려는지 홍준표, 한 땡이 한밤중 개헌으로 자폭하더니 두 땡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이로써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되어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 뜬금포 이준석인데요. 그러자 바로 이준석은 거기에 댓글을 달며 대표님, 젊은 세대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만들어내는 길이 이제 저희가 실현해야 할 소명인 것 같습니다. 미국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라고 생쇼 중이었습니다. 이낙연 역시 이때다 싶어 광란의 시대, 다른 사람 선거 돕지도 않겠다며 고신급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하룻밤 사이에 대선 후보를 교체한 것을 겨냥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역시나 이재명 후보 욕도 빼놓지 않았네요. 이어서 김문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하승수 대표는 이런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하승수, 김문수에게 제도의 고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저는 김문수를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문수 측의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를 보면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제도의 고안이라고도 합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이 재판을 경정, 즉 잘못이 있으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 측이 이 조항을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경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문수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근거 중에 하나가 국힘이 김문수의 후보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국힘은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기각 결정의 근거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측은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46조를 적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휴일이라도 긴급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김문수 측의 의지와 능력이겠죠. 제가 이런 방법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꾸라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봐도 그들은 오늘 내일이 주말이니까 법원이 쉴 것이고 그러면 김문수 측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 법꾸라지 행태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측이 법적 대응을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조희대 사법부가 그 마지막 카드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어서 최민희, 껄쩍지근한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명가들을 하는 이유, 국참본부장 최민희입니다. 한덕수를 저렇게까지 미는 괴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껄쩍지근한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1차 내란, 비상기업 2차 내란, 탈옥시키기 3차 내란, 대법 파기환송 4차 내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함께 진압합시다. 국민후보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재명 후보를 유세 현장에서 지키기 위해 이재명 캠프 국민참여본부에서 명가들을 공개 대모집합니다. 한덕수만 왜? 기괴하다. 경찰, 한덕수만 24시간 경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제외. 김용민 의원 역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이 한덕수로 후보를 변경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당 예산의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한덕수가 왜 그렇게 내란 진압을 방해했고 헌재 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등이 퍼즐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그 퍼즐의 마지막 플레이어로 법원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의 가처분을 적시에 기각해 한덕수에게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내란 세력의 총결집이자 커밍아웃입니다. 한편 이렇게까지 무리해서까지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사내 내란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기일 변경으로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법비들의 법기술과 꼼수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도 이번 대선은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부승찬 의원 역시 기괴한 한덕수 옹립작전, 숨은 의도는 마지막 쿠데타에 대비하자. 전 국민이 명가드. 이어서 노정면 의원, 고법 기일만 연기되면 다 물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정무적 판단이겠거니 다급함이 빚은 오판이었다. 고법 기일 연기로 조희대가 한 일이 없어졌나? 대선 개입은 이미 기수 불법이고 위헌이다. 작전 실패가 뻔해 물린 것을 두고 감동할 일인가? 덮어버릴 수 있나? 그건 포용을 가장한 불이다. 그건 대범함을 가장한 기만이다. 노정면, 검찰개혁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번 조희대 사법내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개혁, 사법개혁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우석훈님, 국힘 대선 후보 등록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건으로 결국 정당 해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내란과의 연관성은 해석의 여지가 복잡한데 새벽에 1시간 동안 진행된 대선 후보 등록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처음으로 국힘이 해산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충격,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속여 70대 노인의 3억 원 갈치글도 퍼지고 있는데요. 에라이 놈들아, 내란당은 해산이 답인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